제가 오늘 단독 하나 할까 합니다. 네. 이거 단독이에요. 뭐냐면, 제가 문재인 캠프, 여러 캠프하고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문재인 캠프에서 그저께부터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시죠. 그저께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뭐 본격 대선도 아닌데 무슨 왜 오바를 하냐고. 경호 인력을 배치하냐고. 대통령 놀이한다는 소리 딱 듣기 좋다고. 네, 오바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럴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캐물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그냥 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계속 캐물었죠. 네.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수단체 특공대 운운하면서 뭔가 이렇게 테러를 가할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고. 그게 무슨 그 보수 지지율 도움이 되겠냐고. 뭐 그런 일종의 블랙메일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오바를 하냐고. 근데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 일시라든가 사람 이름까지 등장을 했다. 그 제보가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캠프가 고심을 하다가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경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자체적으로. 하지만 말씀하셔서 네. 예, 조용히 대책을 세웠지만 저는 이제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입을 다물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안 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론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누구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장난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도모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장난인지 이건 후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캠프에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 뭔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부터 경호 인력이 배치됐대요. 조용히. 네. 단독입니다. 저의. 아직 보도된 적이 있는지 찾아본 데가 없어요. 단독 하나 해놓고. 테러라니요. 자. 내란이라는 워딩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 이 집회에서 예, 그런 식의 강경한 발언들 뭐 총 쏴서 죽여야 된다거나 예, 계엄 이야기도 하고요. 계엄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된다. 뭐 총을 쏴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촛불 집회 같지 않아요. 그 집회 가면 죽여버려야 된다는 총을 쏴야 된다는지 뭐 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정 후보를 상대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테러할 거라는 제보를 입수해서 그걸 근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장난이 아니라 경호 대책을 실제로 세웠다는 건 이건 중요한 뉴스입니다. 저는 다른 캠프에도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일이고 문재인 캠프에도 확인해 봐야 한다. 저는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쪽에서요. 어제 증인을 22명 추가로 무더기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네. 정말 황당하네 할 게 아니라 왜 이러는 걸까? 이런다고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믿는 걸까? 바보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판사판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그분들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도 치밀한 작전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하는 걸 테니까요. 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테러,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랬다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캠프도 확인해보고. 자, 다음 뉴스 몇 가지 더 전할 시간이 됩니다. 몇 분 정도. 네. 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도 들통났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으로 꼽혔던 이동수, 신혜성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KT에 취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에 헌재의 최종 입장 밝히면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 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체를 지정한 적은 없다. 예, 뛰어난 사람이라서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예. 어디다 취직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헌재냈죠. 예.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이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 말 반박한 건데요.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입사할 회사로 KT를 콕 찍어서 지목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인데 다시 정리하면 KT를 특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을 KT에 입사시키라고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KT 회장에게 그렇게 말해서 입사를 시켰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또 요청을 했고 그렇죠. 한 번 더. 예. 그래서 광고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지정하라고 또 요청을 했고 네네. 회장에게 또 회장은 그렇게 해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KT에 들어가서 광고를 담당하고 KT의 광고 대행사로 지정이 된 플레이그라운드에게 광고를 주는. 네,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씨 실소유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꽂은 다음에 그 회사에서 광고를 자기 회사로 빼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임명을 했느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거기다가 입사시키라고 특정해서 지목했다고 안종범 수석은 얘기했고 대통령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예. 이게 황당한 거죠. 예. 뛰어난 사람을 있다. 발견했다고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디 위원회 어디 무슨 공직에 임명하라 이럴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근데 왜 사기업의 광고 담당으로 취직을 시키라고 지정을 합니까? 심지어 보직 변경까지 지시하죠. 네. 입사시킨 다음에 보직을 광고 담당으로 변경하라고 요청합니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뉴스는 볼 때마다 화도 나고 표현할 말이 없어. 이건 방송용어로 부적합하나 골 때리는 뉴스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 취직시킨 다음에 광고 담당자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걸 최순실 회사 광고 회사를 거기다가 지정시켜가지고 광고를 빼먹는 말도 안 되는. 자, 한두 가지 더 제목을. 예, 또 어제 헌재에서 국회 쪽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문체부 예산 8천억 원 이상을 빼돌리려고 했고 이것은 사건이 터져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르재단이나 K재단을 통해 돈을 빼돌린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게 변호 논리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었다. 안 들켰으면 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집행됐다면 그 돈이 최순실한테 흘러가는 구조. 예, 그렇죠.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네. 자, 돈과 최순실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유관한 비슷한 뉴스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 예,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요. 또 새로운 이권 개입 정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탕수수 찌꺼기인 당미를 이용해서 매년 수백억 원 챙기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 뭐라고요? 당밀? 예. 사탕수수 찌꺼기입니다.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네. 당밀, 이건 저 처음 보는 뉴스네요. 당밀. 예. 당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을 챙기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예, 당밀의 찌꺼기가요, 에너지원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독점으로 수입해서 포스코가 사달라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 처음 나온 뉴스라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탕수수 찌꺼기인 당밀을 이용해서 수백억을 챙기려 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당밀은 철강에 필요한 재료다. 네네. 그런데 이걸 포스코가 매년 수백억을 사들인다. 그런데 그럼 이런 거군요.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포스코가 당밀을 수백억씩 수입하는데 그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예, 자기와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런 걸 수입하는 회사하고 이제 지분 얘기를 하겠죠. 내가 네네. 수익권 따서 너 줄게. 그러면은 거기서 지분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수익을 분배하자. 이런 계획이군요. 예, 실제로 그 김수현 2,000개 녹취 파일 중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원기획 내부 문건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 수사기간만 길면 상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당밀 수입권을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야, 대단하네. 철강 수출입하는 회사에다가 포스코로부터 자기들이 대통령 힘을 이용해서 따낸 예, 독점 사업권. 당밀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지분을 나눠달라고 하거나 지분을 나눠주거나 나중에 그 회사를 한번 통해서 세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회사는 정상적으로 당매를 수입해서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걸 최순실 씨에게 이권으로 수익을 배분해서 나눠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쿠션인데요. 쓰리 쿠션. 당밀. 야, 이 처음 나온 거죠, 뉴스가. 네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더 있을까요?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당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